이제 환자분들께서 눈 증상이 생겨서 오시는데 왜 경동맥을 검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눈으로 이어진 혈관으로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도현입니다. 저는 중앙대학교병원 신경과에서 근무 중인 박찬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경동맥 협착에 대해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박찬영 교수님, 그러면은 경동맥 협착 환자를 많이 진료하고 계신데요. 환자분들께 어떻게 관리를 하면 될지, 어떤 걸 조심하라고 하는지 진료실에서 해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가장 흔한 경동맥 협착 환자분들은 증상이 발생하신 분들보다는 실제로 건강검진을 통해서 확인이 된 경우나 또는 이제 고지혈증이나 혈압 아니면 당뇨 같은 게 있어서 내과 선생님께 진료를 보시다가 경동맥을 초음파로 보시면서 경동맥 협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거기서 협착이 있는 경우에 저희 신경과 쪽으로 의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데 이런 경동맥 협착은 대부분 동맥경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흔하게 알려진 혈관 위험인자, 제일 대표적으로는 흡연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들을 조절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저희 동맥경화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 중에 심한 수면무호흡을 가지고 있는 분 또는 전신의 류마티스 질환이라던가 뭐 다양한 만성 염증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동맥경화가 잘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경동맥에 때가 잘 끼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에게 평소에 가지고 있는 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것들 그리고 평소에 가지고 있는 만성 질환들을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시고 당 수치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굉장히 낮추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담배를 끊는 것을 가장 강조하고 있고요. 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쉽게 실천할 수 있지만 또 하기 어려운 게 이 동맥경화에 대한 관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경동맥 협착을 처음 알게 됐을 때 언제 다시 이 경동맥을 검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고 환자분들을 보는지 한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예, 경동맥 협착의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이나 아니면 내과 선생님의 진료를 통해서 경미한 수준의 경동맥 협착이 확인된 경우라면은 약이나 이런 것들을 권유하기보다는 평소에 가지고 있는 혈관 위험인자, 금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당뇨든 혈압이든 아니면 콜레스테롤 같은 원인 질환들을 철저하게 관리하시도록 더 강조를 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검사는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초음파 같은 것을 통해서 예전하고 비교해서 1년 사이에 더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평가를 해봅니다. 진행하는 속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점점점 검사 주기를 늘려가면서 추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처음부터 50% 이상, 중등도 이상의 협착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혈관 위험인자들이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 뭐 담배도 잘 못 끊으시고 당 조절도 전혀 안 되시고 뭐 콜레스테롤 수치도 너무 높고 비만하시고 막 이런 분들은 경동맥 협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6개월에 한 번씩 정도는 경동맥 초음파를 통해서 이상 소견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더 심해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환자분께서요, 경동맥 협착이 있는데 콜레스테롤 진단을 같이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경동맥 협착과 연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뇌졸중이나 관상동맥 질환, 심장에 있는 심장혈관이죠. 관상동맥 질환 또는 이제 말초혈관, 팔다리에 있는 혈관 같은 곳에 동맥경화가 있는 이런 초고위험군의 환자들은 국내 가이드라인 상에서 LDL, 나쁜 콜레스테롤로 많이 알려져 있는 LDL을 70 아래로 유지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단순 경동맥 질환이나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콜레스테롤이 있고 당뇨가 있고 경동맥이 약간 좁아진 정도, 그리고 머릿속에는 다른 문제 없으시고 심장도 깨끗하시고 이런 분들의 같은 경우에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100 아래로 유지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고요. 하지만 최근 외국의 경우에는 이런 LDL 수치를 70보다도 55 아래까지 낮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뇌 동맥경화를 진행하는 것을 막아주는다는 이런 근거들이 쌓이고 있어서, 그리고 고지혈증 약이 부작용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최근에 제 환자 한 분이 눈이 갑자기 안 보이는 증상으로 오신 분이 있으세요. 일주일 전부터 하루에 몇 분씩 한쪽 눈만 새까맣게 보였다가 좋아졌다는 증상이 있으신데, 이런 분이 경동맥 검사를 권유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왜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혹시 교수님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나요? 예. 일단 해부학적으로 눈으로 가는 혈관이 경동맥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경동맥에 협착이 있는 경우 혈전이 눈으로 이어진 혈관으로 들어가면서 눈의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혈류 저하를 일으켜서 이런 시력 증상을 발생시킬 수가 있고요. 따라서 시각 증상이 있는 경우에 경동맥에 문제는 없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환자분들께서 눈 증상이 생겨서 오시는데 왜 경동맥을 검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런 경동맥의 문제로 인해서 눈으로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안과에 가시더라도 이런 증상은 경동맥을 확인해야 된다고 해서 신경과로 많이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이런 눈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도 그것뿐만 아니고 이런 경동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고려를 해보셔서 안과 진료뿐만 아니고 권고를 받았을 때는 신경과 진료를 꼭 받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경동맥의 질환, 경동맥 협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뇌졸중학회 유튜브 채널 구독이나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